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인데요. 각각 보수 결집, 우클릭, 물음표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저런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다른 표현이면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실패한 위중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글쎄요. 시간을 한 보름 정도 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동훈 대표는 사실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상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면담하는 문제, 그 이후의 문제, 여러 가지 조치일처럼 요구하는 문제.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 조금 넓혀서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난 8일부터 쭉 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런 글부터 나옵니다. 이재명 선거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단 내렸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재명 총동원연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이거. 그리고요. 무력 시위로 판사 겁박 안 됩니다. 무죄라면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 것만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또 벌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리고 민주당 생중계 극구 거부하는데요.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 아닙니까? 거부한 거 보니까. 그리고 생중계 바라는 여론 굉장히 높은데 어떡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입장을 냅니다. 박상수 대변인. 그동안 보수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아니 너 윤석열 대통령을 좀 너무 압박한다.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의식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약간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던 시선을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보수 지지를 조금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11월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온다. 예. 우리 보수당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11월에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11월에 오는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기회에 집중하도록 해야지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해서는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국민들이 우리 내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대통령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정리가 됐죠. 10월 말까지는 사실은 그게 갈등으로 좀 비춰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갈등으로 비춰진 거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였어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 바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또는 자제 예. 요거과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우리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런 해명을 위한 또는 협조. 의혹에 대해서 그런 협조 예. 이건데 이제 이게 바로 특별감찰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세 가지 요구사안이 이번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전격적으로 사실 수용이 된 거나 수용이 마찬가지입니다.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한 뒤라서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이 부분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절호의 혹이죠. 지금 우리 그 당의 때가 왔다 지금. 때가 온 거죠. 아.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화력이 이곳에 집중이 되는 것이고 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당 내부에 어찌 보면 내용으로 비춰졌던 예. 그러한 지점들이 이렇게 대통령과 당대표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다져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력이 거의 친윤이나 친한이냐 뭐 이런 것도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제 쫙 터져 나오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앞으로 지금은? 가는 거죠. 아주 소수의 예. 일부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분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분들도 분위기 금방 파악하시고 더 이상 분열되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바로 민주당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공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가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는 제가 이제 뭐 박상수 대변인께는 뭐 이렇게 태세를 좀 바꾼 거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뭐냐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약간 답보예요. 조금 답보 또는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좀 올라가면서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좀 의식해서 공세로 전환한 거 아니야. 지금 지지율 그래프가 나오는데 저렇습니다. 네. 이걸 의식해서 공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좀 초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대표 나올 때부터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과 윤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고차방정식이었거든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윤심을 선택하면 민심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민심을 선택하게 되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아분열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자아분열이요?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행동 수정이라든가 전략 수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 공개적으로도 하고 비공개적으로도 아마 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제 턴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자아분열 상태지만 이 스스로의 어떤 진영 분열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에 본인이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정 부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 국면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감을 활용해가지고 올라타는 전략을 쓴 건데 예. 사실 국민들께서는요.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기가 우리들의 삶을 제발 좀 나아지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도대체 하고 있는 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국정의 어떤 농단 이 사례나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시 제 어떤 정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 해서 저는 그 지점에서 과연 올라갈 것인가? 예. 저는 그건 실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예,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겠지만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이게 수용이 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 그러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긴 두고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진영의 분열이를 일으켰다는 그런 비판도 좀 의식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전혀 다르게 두 분 주셨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얘기였고요.